회의실 조명이 은빛 목걸이에 반사되어 빛났다. 그 순간 윤미래의 목걸이 로켓이 우연히 열렸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30년 전의 나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버리고 떠난 첫 아내 미경이 서 있었다. 서류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28살의 그녀, 나의 보좌역 윤미래. 그녀가 내버린 딸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다. 갓 태어난 아기와 산후 회복 중이던 아내를 두고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졌던 내 과거. 그 과거의 증거가 지금 내 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알고 있을까? 나를 찾아 의도적으로 이 회사에 지원한 것일까? 복수하려는 걸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던 것일까?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며 생각했다. SK그룹 계열사인 서울경제개발의 회장으로 완벽한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았다. 하지만 30년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죄책감이 이제 목걸이 속 사진 한 장으로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단 3개월 전, 그녀가 내 회사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늘 차갑고 매섭다. 특히 강남의 고층 빌딩 숲에서는 그 바람이 더욱 날카롭게 느껴진다. 나는 이제 막 65번째 생일을 맞이한 서진우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는 SK그룹의 계열사인 서울경제개발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30년 넘게 일군 회사, 강남에 자리 잡은 50층 높이의 본사 빌딩은 내 인생의 성공을 상징하는 기념비와도 같다. 하지만 오늘 아침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내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다. 화려한 성공, 안정된 가정, 모든 것을 가진 듯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은 내가 젊은 시절 버린 첫 가족, 특히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딸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28년 전 나는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두고 떠났다. 당시 나는 가난한 취업준비생에 불과했고 갑작스러운 임신과 결혼은 내 인생의 큰 부담이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컸던 나는 가족보다 내 미래를 선택했다. 첫 아내 미경이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도망쳤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성공했지만 항상 무언가 비어있는 나를. 회장님, 오늘 9시 30분 신입사원 면접 있으십니다. 비서실장 정 부장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올해 정년을 앞둔 그는 30년 가까이 나와 함께 한 수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래, 비서실 신입이지. 내가 직접 볼 필요가 있을까? 회장님께서 직속 비서는 직접 선발하신다고 하셔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김 비서가 퇴사한 이후로 계속 공석이었잖습니까?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조직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비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다. 회장 직속 비서는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내 모든 일정과 비밀을 공유하는 존재니까. 오전 면접을 마치고 점심을 먹던 중 정 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번 후보 중에서는 윤미래 씨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학력, 경력, 그리고 인성 모두 탁월합니다. 서류를 받아든 나는 첨부된 사진을 보고 잠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지적인 이목구비를 가진 28세 여성의 사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나는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다. 미경이의 눈과 닮아 있었다. 이력이 인상적이군. 서울대 경영학과, 해외 MBA, 그리고 다국어 능력까지. 예, 황 부회장님 추천도 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 경험도 있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모두 능통합니다. 나는 단숨에 결정을 내렸다. 좋아, 채용하지. 다음 주 월요일 윤미래가 첫 출근을 했다. 그녀는 예상대로 업무 능력이 탁월했다. 처음부터 내 업무 스타일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했다. 때로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생각을 읽는 듯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녀가 내 커피 취향을 단 하루 만에 파악했다는 점이다.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 살짝 식혀서 마시는 나의 습관을. 회장님, 오늘 KCCI 의장단 모임 전에 김 회장님과 10분 정도 비공식 대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 미팅에서 언급하셨던 협력안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직접 언급하지 않은 사항까지 챙기는 그녀의 능력은 감탄스러웠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친밀감이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오래 알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이미 비서실의 핵심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나는 은연중에 그녀를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때는 그녀의 뒷모습이나 웃는 모습에서 미경이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다. 서류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그녀가 내 책상 앞에 몸을 숙이며 말했다. 그때 그녀의 목에서 반짝이는 것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작은 은색 목걸이였다. 평소에는 블라우스 안에 감춰져 있었지만 그날은 우연히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목걸이 끝에는 조그만 로켓이 달려 있었다.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도 내 눈은 자꾸 그 목걸이로 향했다. 누군가의 사진이 들어있을 법한 그런 종류의 로켓이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목걸이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미래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시간 그것은 옷 안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정 부장, 윤 비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어느 날 퇴근 무렵 나는 정 부장을 사무실로 불렀다. 어떤 부분을 알아보면 될까요? 가족관계, 성장 배경. 특별한 이유는 없네. 그저 직속 비서니까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렇지. 정 부장의 눈에 의문이 스쳤지만 그는 충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 부장은 간략한 보고서를 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윤미래, 28세.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그녀가 5살 때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불명.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하버드 MBA. 성적 우수 장학생이었고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보고서를 읽으며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의 출생 연도와 다른 내가 버린 딸의 것과 일치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사망했다는 사실. 미경이가 정말 세상을 떠났단 말인가. 갑자기 미경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병원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있던 그녀. 내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다. 윤 비서, 잠시 들어와 보게. 어느 오후 나는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네, 회장님. 그녀는 항상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고향이 어디지? 평소와 다른 사적인 질문에 그녀의 눈에 잠시 의문이 스쳤다. 부산입니다, 회장님. 부산이라. 아름다운 도시지. 가족은 어떻게 되나? 그녀는 살짝 눈동자를 떨어뜨렸다.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그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녀의 대답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갑자기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알겠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준비하게. 그녀가 나가고 난 후 나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점점 더 확신이 들었다. 윤미래가 내 딸일 가능성이.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 증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미팅 중이었다. 윤 비서가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목걸이가 앞으로 흔들렸고 로켓이 우연히 열렸다. 그 안에서 작은 사진이 살짝 보였다. 흑백 사진. 젊은 남녀의 모습. 눈이 휘둥그레졌다. 비록 순간이었지만 그 사진 속 남자가 젊은 시절의 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미팅이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나는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윤미래는 내가 버린 딸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복수?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쩌면 두 가지 모두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내가 30년 가까이 숨겨온 과거의 흔적들이 있었다. 미경이와의 사진 몇 장, 결혼식 날 찍은 흑백 사진도 있었다. 바로 그 사진이었다. 윤미래의 목걸이 안에 있던 그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갓 태어난 딸의 병원 팔찌. 이름조차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고 떠나온 딸.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는 도시. 내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 도시.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버린 딸이 내 곁으로 돌아왔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녀를 버렸고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어제와 달라 보였다. 동일한 양복, 동일한 넥타이, 그러나 내면의 동요가 얼굴에까지 드러나는 것 같았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정 부장을 불러 윤미래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하네. 그녀의 출생 기록부터 학창 시절, 어머니에 관한 정보까지. 특히 부산 시절에 관해 집중해주게. 정 부장의 얼굴에 의문이 서렸다. 30년 동안 나를 모셔온 그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했다.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잠시 망설였다. 정 부장은 내 비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버린 가족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그냥 직감이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정 부장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가고 나자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윤미래를 마주할 때마다 내 심장은 2배로 빠르게 뛰었다. 그녀가 목적을 갖고 접근했다면 이미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조심해야 했다. 그날 오후 임원회의에서 윤미래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업무를 보조했다. 그러나 이제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가 서류를 건넬 때 살짝 떨리는 손끝, 눈을 마주칠 때 순간적으로 스치는 감정의 그림자.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를 가졌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의도적으로 그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윤 비서, 이번 주말에 제주도 출장이 있네. 함께 가주게.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제주도요? 정 부장님은요? 정 부장은 다른 일이 있어. 이번에는 자네가 나를 보좌해 주길 바라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으나 곧 전문적인 표정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김포공항에서 만났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목에는 여전히 그 목걸이가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일부러 업무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의 경영 지식이 놀라울 정도로 깊고 넓었다. 특히 국제금융에 대한 이해는 내 젊은 시절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좋았나? 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었죠. 장학금으로 갔다고 들었네. 대단하군.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운이 좋았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나?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기억은 많지 않지만 외할머니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강한 여성이셨는지. 심장이 무거워졌다. 미경이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구나. 내가 그녀를 버리고 난 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우리는 예정된 투자 현장을 방문했다.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녁에는 호텔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와인 한 잔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원래 경영학에 관심이 많았나? 그녀는 와인잔을 돌리며 대답했다. 사실, 처음에는 의학을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투병하셨거든요. 그런데 경영학으로 바꾼 이유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떤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목표가 나를 찾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더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작은 몸짓에서 미경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동시에 그녀가 이토록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다. 내가 한 일은 없지만 그저 그녀가 내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호텔로 돌아온 후 나는 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사는 어떻게 돼가나? 네, 회장님.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윤미래 씨의 어머니는 김미경 씨가 맞습니다. 2000년 폐암으로 사망했고요. 미래 씨는 이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특이한 점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미경이가 폐암으로 고생했다니. 나는 그녀의 흡연 습관을 기억하지 못했다. 어쩌면 내가 떠난 후 시작된 습관이었을까? 특이한 점이라니.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서울경제개발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한 흔적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대출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과거 인터뷰나 기사들도 상당히 연구한 것 같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럼 그녀는 정말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맞았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을 따라 산책하는 동안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곧 오후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윤미래가 서 있었다. 그녀도 아침 산책을 나온 듯 했다. 아, 자네도. 바다가 아름다워서 나왔네. 저도요. 어머니가 바다를 좋아하셨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다. 미경이는 정말 바다를 좋아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도 부산 해운대였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을 텐데. 네, 하지만 외할머니가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이야기를? 어머니는 끝까지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대요. 그가 떠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언젠가는 후회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자신의 가족을 버릴 수 있는지.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알고 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신호였다. 나에게 먼저 고백할 기회를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현재의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들 현우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회사는? 너무나 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윤비서,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다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네.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네, 괜찮습니다. 토요일이 어떠신가요? 좋네. 내가 장소를 문자로 보내주지.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가져올 모든 결과를 감당할 준비도 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미경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병원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그녀의 행복한 미소.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살아있을 때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딸뿐이다. 내가 버린 딸,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토요일 저녁이 다가오자 내 불안은 극에 달했다. 압구정의 조용한 프랑스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개인실이 있어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 그날 아침부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다. 지난 30년을 단 몇 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말도 내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미경이와 결혼할 때 값싼 정장을 빌려 입고 긴장했던 나. 그때 미경이는 잘생겼어요. 서진우 씨라며 웃었다. 그녀의 미소가 아직도 선명했다. 그 기억에 가슴이 아팠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창가에 앉았다. 와인을 주문하고 천천히 마시며 기다렸다. 7시 정각 윤미래가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평소의 정장 대신 단아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더욱 미경이를 닮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나요?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아니, 방금 왔네. 와인 한 잔 할 텐가? 네,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와인이 서빙되었다.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다. 날씨, 레스토랑, 음식에 관한 이야기. 하지만 우리 둘 다 곧 있을 진짜 대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입을 열었다. 윤비서. 아니, 미래씨. 오늘 사적인 자리를 마련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사실 자네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어. 자네의 어머니 김미경 씨에 대해서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다. 자네 목걸이 속 사진을 보았네. 그녀의 손이 자동적으로 목걸이를 향했다. 그 작은 로켓을 쥐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어린아이 같아 보였다. 그 사진의 남자. 내가 맞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네는 알고 있었군. 내가 누구인지. 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걸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사진 속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미경이는 끝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딸에게 나를 알려주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귀사의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 사진 속 젊은 남자가 이제는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더군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일 줄은. 미래야. 생애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미경이. 어머니는 어땠니? 강하셨어요. 끝까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항상 웃으셨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너의 아버지는 꿈이 큰 사람이라고 하셨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내가 버린 여자가 그토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기억했다니.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네. 많이 고통스러우셨니? 네,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드셨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와 제가 곁에 있었기에 평온하게 가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곁에 있었다면 달라졌을까? 미경이는 더 오래 살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그런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지? 왜 나를 찾아온 거지?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죠. 하지만 점점 복잡해졌어요. 회장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어머니가 왜 끝까지 회장님을 미워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그토록 철저히 준비해서 내 회사에 들어왔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복수심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회장님께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가슴이 무거워졌다.
당연한 감정이었다. 내가 그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회장님을 만나고 보니 달라졌어요. 회장님도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오셨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미워하지 마라,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던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내 가슴도 무너져 내렸다. 미경이의 넓은 마음을 딸이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미래야, 내가 너무 늦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한 선택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어. 성공만 바라보고 달렸지. 그런데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너희를 잃고 나서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경이의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저는 이미 알아요. 어머니가 모두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회장님이 얼마나 젊고 야망이 컸는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결혼과 출산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어머니는 이해하셨어요. 그렇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는 없어. 어머니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갑자기 로켓을 열어 내밀었다. 그 안에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젊은 시절의 나와 미경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결혼식 직후에 찍은 그 사진. 우리는 너무 젊었고 순수했다. 어머니는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죠.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우리와 다른 운명을 택했을 뿐이라고 하시면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경이의 그런 마음을 이제야 알다니. 그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때도 떠났을까? 그런데 지금의 가족은요? 부인과 아들이 있으시죠?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그래, 현우는 이제 32이야. 회사에서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내 아내는 말을 잇기 어려웠다. 내 현재의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다. 저는 회장님의 삶을 방해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단지 알고 싶었을 뿐이죠. 제가 누구인지, 제 뿌리가 어디인지. 미래야, 너는 내 딸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비록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관계는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모르겠어.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너는 내 딸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럼 가족들에게도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 현우에게도 그의 어머니에게도 모두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거짓은 원치 않아.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갑작스러운 결정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회장님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미래야, 내가 내 삶을 망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내 삶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30년간 회피해온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 그것만으로도 난 감사해. 미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며 미소 지었다. 미경이의 미소를 닮은 그 미소에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진실을 마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결 가벼웠다. 미래와 나 사이에 쌓인 30년의 시간은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 없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딛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의 가족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특히 현우에게. 그에게 이복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그건 내일의 문제다. 오늘 밤만큼은 내 딸을 찾았다는 기쁨에 젖어있고 싶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 미래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과도한 친절함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미경이와 한순간도 함께하지 못했던 딸, 이제야 찾은 내 핏줄이었다. 그러나 내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현우는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회사에 들어와 빠르게 승진했고, 이제는 실질적인 후계자로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 윤 비서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던데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내 집무실을 찾아와 직설적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냐? 그저 능력 있는 직원에게 적절한 기회를 주는 것뿐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회의에 그녀를 데려가시고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시고 정 부장님도 의아해하고 있어요. 내 표정을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현우야, 회사 경영에는 여러 전략이 있단다.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 아버지. 현우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걱정하지 말아라. 현우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나가고 난 후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미래와의 관계부터 정립해야 했다. 다음 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미래를 내 특별 보좌역으로 승진시키기로 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그녀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은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다. 미래는 놀란 듯 했지만 차분하게 수락했다. 정말 제가 적합할까요? 사무실에서 둘만 있을 때 그녀가 물었다. 내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리고 잠시 망설였다. 사적인 이유도 있지.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회장님, 저도 기쁘지만 조심해야 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특히 황 부회장님이. 현우를 언급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현우는 이미 미래를 주시하고 있었다. 걱정 말거라. 모든 건 내가 책임질 테니.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미래의 갑작스러운 승진은 회사 내에 여러 소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젊은 여성이 단기간에 회장 측근으로 올라간 것에 대한 의혹이 퍼졌다. 일부는 우리가 불륜관계라는 추측까지 했다. 황당한 소문이었지만 그것을 부인할수록 의심만 커질 것이기에 무시하는 전략을 택했다. 현우는 더욱 예민해졌다. 어느 날 그는 직접적으로 미래에게 접근했다. 윤 보좌역,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난 후 현우가 미래를 불러 세웠다. 네, 부회장님. 둘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현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그날 저녁 미래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회장님, 오늘 황 부회장님이 저에게 경고했어요. 경고라니? 제가 너무 빠르게 승진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기 어려워하는 듯했다. 회장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 물으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뭐라고 대답했지? 사실대로요. 저는 회장님의 보좌역이고 순전히 업무적 관계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어. 하지만 현우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집요했거든. 회장님, 이러다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물러나는 게. 절대 안 돼. 내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 내가 왜 물러나야 하지?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제 겨우 너를 찾았는데 또 잃고 싶지 않아.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회장님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이라고요. 미경이의 말을 전하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미래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야.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대화 이후 나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고민했다. 특히 아내 혜정에게.
그녀는 30년 동안 내 곁을 지켜왔고 현우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그녀에게 이런 과거의 비밀을 털어놓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나 운명은 내 계획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오니 혜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진우 씨, 회사에 젊은 여자 직원이 있다면서요? 윤미래라고.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래, 내 보좌역이야. 왜? 오늘 현우가 찾아왔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고. 심지어 불륜관계라는 소문까지 있다더군요. 분노가 치밀었다. 현우가 어머니에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녀는 단지 유능한 직원일 뿐이야. 정말요? 그럼 왜 그녀의 신상을 조사했죠? 정 부장에게 특별히 지시해서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 부장이 혜정에게 말했단 말인가? 아니면 현우가 알아냈을까? 그건 그저 인사관리 차원에서. 거짓말 그만해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당신 곁에서 살았어요. 당신의 모든 표정을 읽을 수 있어요. 뭔가 숨기고 있죠?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없다. 혜정아, 미래는 내 딸이야. 혜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뭐라고요? 우리가 만나기 전 내 첫 결혼에서 태어난 딸이야. 사실 나는 그들을 버리고 떠났어. 혜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 배신감,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첫 결혼이 있었다는 것도, 딸이 있다는 것도. 미안해, 혜정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더 어려워졌어. 그럼 지금은 왜 갑자기 그녀를 회사에 들이고 승진시키고? 우연이었어. 그녀가 지원했을 때 나는 그녀가 누군지 몰랐어. 나중에 그녀의 목걸이에서 과거 사진을 보고 알게 됐지. 혜정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다. 그럼 앞으로는 어쩌실 건가요? 그녀를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건가요?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기 어려웠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다만 내 딸인 건 사실이고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 현우는 알아요? 아니, 아직. 하지만 그 아이도 뭔가 의심하고 있어. 혜정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고 난 후 나는 거실 소파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진실을 털어놓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혜정의 상처 앞으로 현우가 알게 될 진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미래에게 미칠 영향까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서재에 앉아 있을 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미안합니다만 지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윤미래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대화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혜정이 현우에게 말했단 말인가? 지금 당장 집으로 오너라. 직접 설명하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면 내 가족, 회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제는 직면할 시간이다. 현우가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세 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단정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정말입니까? 윤미래가 아버지, 딸이라고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사실이다. 현우는 소파에 무겁게 몸을 던졌다. 믿을 수 없군요. 30년 동안 숨겨오셨다니. 그리고 하필 그녀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니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닙니까? 처음에는 나도 그녀가 누군지 몰랐다. 정말 우연이었어. 정말요? 그럼 언제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녀를 갑자기 승진시켰죠? 회사에서는 온갖 소문이 파다해요. 아버지와 그녀의 관계에 대해. 그의 말에 분노가 일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이 너란 말이냐? 직접 퍼뜨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신입 직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니까요. 현우야.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나는 그녀가 내 딸인 것을 목걸이 속 사진을 통해 알게 됐다. 너무 뒤늦게 알게 된 진실이었지. 그리고 승진은 솔직히 말하면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다. 30년 동안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었어. 현우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럼 그녀는 제 이복 누나란 말입니까? 그렇다.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불현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아마도 회사에 지원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현우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정말 의도적으로 접근한 겁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그의 의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사진을 주며 언젠가는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대. 미래는 단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었던 거야. 정말 그뿐일까요? 아버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 회사의 중요 위치에 오른다면 당연히 재산이나 경영권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의 말에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래와 나눈 대화,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진 진정성은 그런 의심을 불식시켰다. 현우야, 나는 그녀를 믿어. 미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녀의 어머니 미경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몇 달 만에 판단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합니다. 회사와 가족 모두에게요. 그의 불안을 이해했다. 갑자기 이복 누나가 나타나 아버지의 신임을 얻는 상황은 분명 위협으로 느껴질 것이다. 현우야, 내가 약속하마. 미래의 등장이 너의 위치나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단지 내 딸로서 인정받기를 원할 뿐이야.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미 그녀를 특별 보좌역으로 승진시키셨잖아요. 다음은 무엇이 될까요? 이사? 아니면 부사장? 그의 말에 한숨이 나왔다. 그런 것이 아니야. 하지만 미래의 능력은 진짜야. 승진은 그저 핑계였을 뿐 그녀는 정말로 그 자리에 걸맞은 인재야. 현우가 갑자기 일어났다. 아버지, 솔직히 저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녀와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직접. 현우야, 걱정 마세요. 싸우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대화를 통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라. 그녀도 이 상황에서 혼란스러울 테니까.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그가 떠난 후 혜정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피곤해 보였다. 현우와 이야기했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 아이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 혜정은 창가로 걸어가 아침 햇살이 비치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럴만하죠. 갑자기 이복 누나가 나타났으니. 그것도 아버지의 회사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혜정아, 난 정말 미안해. 이런 비밀을 30년 동안 숨겨온 것에 대해. 그녀는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게 담겨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과거에 상처가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것이 버린 가족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우 씨,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버릴 수 있었죠?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나 자신도 오랜 세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으니까. 젊고 어리석었어. 두려웠고 성공에 대한 야망이 너무 컸지. 그때의 선택을 변명할 수는 없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싶어. 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윤미래 씨를. 그녀의 요청에 놀랐다. 정말 괜찮겠어? 그녀에게도 잘못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딸이라면 현우의 누나고 결국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혜정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했다.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의 깊은 인간미에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가 이토록 성숙할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회사에 돌아가자마자 미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어제와는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다.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부회장님이 집에 가셨다고요. 그녀가 바로 말했다. 그래, 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그리고 혜정이 내 아내에게도.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상보다는 나았어. 혼란스러워하지만 둘 다 너를 만나고 싶어 해. 특히 현우는 너와 직접 대화하고 싶어 하더구나. 그녀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내 손을 그녀의 어깨에 얹었다. 미래야, 이건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어. 숨겨둔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마련이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내 곁에 있을 테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저는 혼란스러워요. 어머니는 항상 제 아버지에 대해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만나보니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 복잡하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 그때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다. 그는 미래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방해했나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니다, 들어오거라. 내가 대답했다. 미래와 이야기 중이었어. 현우는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윤미래 씨. 아니, 누나라고 불러야 할까요? 미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황 부회장님. 형식적인 인사는 생략하죠. 저는 솔직히 아직 누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오늘 저녁 회사 일이 끝난 후에 시간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비록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적어도 대화의 시작점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현우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께서 이번 주말에 가족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윤보자역. 아니, 미래 누나도 함께요. 나와 미래 모두 놀란 표정이 되었다. 혜정이 이토록 빨리 미래를 가족 자리에 초대할 줄은 몰랐다. 정말? 내가 물었다. 네.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분노하기보다 어떻게 함께 나아갈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혜정다운 현명한 생각이었다. 항상 그녀는 나보다 한 발 앞서 생각했다. 미래야, 괜찮겠니?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볼게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런데 지금은 30년 전의 과오가 드러나고 버린 딸이 내 곁에 돌아왔으며 가족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그 길을 정직하게 그리고 함께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토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미래가 우리 가족과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날이었다. 혜정은 이미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가정부를 두고 있었지만 특별한 날에는 항상 그녀가 직접 요리했다. 도와줄까? 부엌에 들어서며 물었다. 혜정은 잠시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늘함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미래가 좋아할까? 모르겠네요. 딸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다. 맞는 말이었다. 내 딸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어떤 색을,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해줘서. 혜정은 잠시 요리를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우 씨, 솔직히 저도 아직 이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현우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어른스럽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해요. 그녀의 현명함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졌다. 정말 미안해, 혜정아.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해요. 그녀가 다시 요리에 집중하며 말했다. 오늘 윤미래 씨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미래가 뭐라고 했어? 인사를 하고 싶다고. 그리고 뭘 가져오면 좋을지 물어보더군요.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그래. 뭐라고 답했어? 그냥 빈손으로 오라고 했어요. 어쩐지 긴장한 것 같았어요, 그 아이도. 미래가 혜정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에 묘한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배려심이 느껴졌다. 정오가 되자 현우가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수요일 밤 미래와의 대화 이후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어머니, 냄새가 좋네요. 그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너무 기대하지 마. 오랜만에 하는 요리라 서툴러. 어제 미래 누나와 이야기했어요. 현우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나와 혜정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어제요? 따로 만난 거야? 내가 물었다. 네, 회사 끝나고 잠깐 시간을 내서 대화했어요. 수요일 저녁에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어색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자고 했죠. 어떻게 됐어? 내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순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 미래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 그녀가 말하길 어머니가 항상 미움은 상대가 아닌 자신만 괴롭게 한다고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요. 미경이다운 말이었다. 그녀는 늘 너그러웠고 쉽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저에게 묻더군요. 제가 그녀를 위협으로 느끼는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요. 혜정이 다가와 현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이 어른이 됐네. 벨소리가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미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녀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들어오렴, 미래야. 내가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혜정이 부엌에서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윤미래 씨. 혜정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미래가 화분을 내밀었다. 작은 난초였다. 고맙습니다.
제가 난초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미래가 살짝 미소 지었다. 사실, 현우 씨가 알려주셨어요. 혜정은 놀란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고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예요. 식탁에 앉자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첫마디를 꺼내기 어려운 듯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사모님. 미래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고마워요. 혜정이라고 부르세요. 사모님은 너무 딱딱하네요. 놀란 눈으로 혜정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렇게 빨리 경계를 풀 줄은 몰랐다. 네. 혜정 씨. 미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래 씨는 요리를 하나요? 혜정이 물었다. 네, 조금요.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전통 음식을 좋아하시던. 대화는 서서히 자연스러워졌다. 미래의 어린 시절, 부산에서의 생활, 대학 시절의 이야기. 그녀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둘 모여 그림을 완성해갔다. 나는 주로 듣기만 했다. 미래의 인생에서 놓친 30년을 한 번에 채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래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사실 가져온 것이 있어요. 그녀가 낡은 앨범을 꺼냈다. 이건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진첩이에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부터 제가 태어난 후까지의 사진이 있어요. 손이 떨렸다. 미경이의 사진첩. 30년 만에 그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미래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미경이의 사진이 있었다. 20살 때쯤으로 보이는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 그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초라했지만 행복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네, 결혼식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혜정이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차분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앨범을 넘기자 임신한 미경이의 모습, 그리고 병원에서 갓 태어난 미래를 안고 있는 미경이의 사진이 나왔다. 바로 내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없는 사진들. 혼자서 미래를 키우는 미경이의 모습들. 미래의 첫 생일, 첫 걸음마 유치원 입학식. 어머니는 항상 제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래가 조용히 말했다. 나쁜 말 한 번 없었어요. 내 아버지는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하셨죠.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경이의 너그러움이 가슴을 찔렀다.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미경이의 모습이 있었다.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미래가 서 있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찍은. 앨범을 덮고 미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 이렇게 가족의 역사를 보여줘서 고마워요. 미래의 눈이 커졌다. 현우가 처음으로 그녀를 누나라고 부른 것이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누나를 알게 되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 씨,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상처와 비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상처가 드러났으니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많이 긴장했어요. 제가 환영받지 못할까봐. 내가 다가가 미래의 손을 잡았다. 미래야, 늦었지만 이제 너는 이 가족의 일원이야. 30년 동안 놓친 시간을 한 번에 메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식사가 끝난 후 미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혜정이 물었다. 네, 외할머니께 전화드리기로 약속했거든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렇군요. 다음에는 외할머니도 함께 초대하면 어떨까요? 미래 씨를 그토록 훌륭하게 키우신 분을 꼭 뵙고 싶네요. 미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정말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현관문까지 미래를 배웅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안겼다. 생애 처음으로 딸을 제대로 안아보는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그 순간 30년간의 빈 공간이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았다. 물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회사에서의 관계 정립, 세간의 시선, 그리고 우리 가족 내부의 더 깊은 화해까지. 하지만 오늘 우리는 첫 발을 내디뎠다. 미래가 떠난 후 거실로 돌아오니 혜정이 사진첩을 다시 보고 있었다. 괜찮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괜찮아요. 미경 씨가 어떤 분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랬어. 내가 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 혜정은 사진첩을 덮고 일어났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미래 씨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경 씨도. 그녀의 이해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현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할 게 많지?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란스럽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에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오랫동안 부채처럼 안고 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삶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30년 전 나는 가족을 버리고 성공을 쫓았다. 그리고 30년 후 그 버린 딸이 내게 돌아왔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미경이에게 사과할 기회도 영원히 사라졌다. 하지만 적어도 미래에게는 아버지로서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보여준 이해와 포용력은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목걸이 속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버려진 과거와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아닐까. 내 인생 후반부에 비로소 깨닫게 된 소중한 진실이다.